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을까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자원의 파랄이 통과하는 그 핵심적인 해상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다면 말이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섬뜩한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경고음과 함께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동의 아주 작은 바닷길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갈등이 어째서 우리 일상에 당장 내 지갑 속 돈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리고 어디가 우리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숨겨진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아마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곳이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도를 펼쳐 중동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이어주는 마치 모래시계에 잘록한 허리처럼 생긴 좁은 바닷길이 눈에 띄실 겁니다. 바로 이곳이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 해협은 동쪽으로는 오만, 서쪽으로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마주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략적 요충지 중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호르무즈 해협은 그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9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일본 스시마 섬까지의 거리보다도 훨씬 짧은 셈인데요. 하지만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약 20%에서 30%,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즉 LNG의 약 30%가 매일같이 쉴 새 없이 오고 간다고 하니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수송량을 자랑하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과 가스 생산국들이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국제시장으로 에너지 자원을 수출할 수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흐름을 목격하면 절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수십 척에 달하는 거대한 유조선과 LNG 운반선들이 좁은 길목을 따라 거대한 행렬을 이루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지구의 핏줄 속을 흐르는 혈액과도 같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빈국인데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LNG는 전체 에너지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산 에너지 자원 대부분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우리의 항구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위성 사진으로 보면 바다 한가운데 가느다란 실핏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제의 심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굵고 중요한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좁은 해협이 봉쇄되거나 혹은 불안정해진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취약하고 치명적인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호르무즈 해협의 존재는 우리에게 깊은 긴장감과 동시에 국제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긴장감과 날카로운 인식은 단순히 해협의 지리적 중요성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더욱 선명해지죠. 페르시아만 북쪽 해안선을 길게 차지하고 있는 이란은 사실상 이 해협의 북쪽 관문을 지키는 문직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집의 대문을 한쪽에서 굳건히 붙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게 단순한 바닷길을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적 협상력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자산이 되어왔습니다. 이란은 역사를 통해 이 해협을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보여주었는데요.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1980년대에 발발했던 이란-이라크 전쟁 때입니다. 당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와 치열하게 대립하던 이란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에 맞서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한 가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유조선 전쟁, 탱커우어이라고 불리는 해상 봉쇄 위협이었죠. 이란은 이라크로 향하는 유조선뿐만 아니라 이라크를 돕는 다른 국가의 선박들까지 공격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을 방해했습니다. 이란은 이 해협이 봉쇄될 경우 전 세계 석유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던 겁니다. 당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 이란의 전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란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암시하며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의 압박을 가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왔던 것이죠. 이는 이란의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위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군 함정을 배치하거나 미사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의 복잡한 정치 지형과 끊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존재하며 국제사회에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이란의 손에 의해 점화될 수 있는 잠재된 갈등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렇다면 만약 이란이 이 전략적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혹은 해협의 통행이 어떤 이유로든 불안정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나리오지만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거대한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현상은 바로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의 폭등일 겁니다.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약 20%, 그리고 LNG 교역량의 약 3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곳이 막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감에 국제 유가는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고, 그 여파는 순식간에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모든 산업 분야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공장들은 생산 단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거나 아예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어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폭증하면서 국제 무역은 마비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은 순식간에 붕괴될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추는 것처럼 모든 경제 활동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들은 도산하고 실업률은 치솟으며 전 세계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적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빈국이죠. 그 중에서도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LNG는 전체 에너지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만약 해협이 봉쇄된다면 우리나라는 당장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겁니다. 공장은 멈추고 전력 생산에 문제가 생기며 난방과 교통 시스템까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하며 겨울철 난방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요.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기업들의 생산 활동은 전면 중단되고 수출길은 막히며 국가 신용도는 급락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자 가장 민감한 뇌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 중동의 작은 해협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식탁과 지갑,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맥과도 같지만
이 동맥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국제사회는 과연 어떤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넓혀 안보 및 외교적 관점에서 이 복잡한 문제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강대국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이곳은 그야말로 국제 외교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미국은 국제해상 안보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동 내 동맹국들과의 굳건한 군사협력을 통해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죠. 만약 이 생명줄이 끊긴다면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것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대응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곧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품고 있죠. 다음으로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1대1로 전략의 핵심 통로이기도 한 이곳에서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넘어 글로벌 무역망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며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통해 간접적인 안정화를 꾀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란과의 핵협상 재개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연합해군 파견 등 국제적인 해상 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대국들의 복잡한 셈법이 이 좁은 해협을 둘러싸고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에너지 수입의 절대량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만큼 이곳의 안정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어려운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우리는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하는 운명인 셈입니다. 평화로운 해상 통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자체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인 숙제인 거죠. 국제사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걸고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국제안보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우리의 식탁과 지갑,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연결고리 속에서 얼마나 취약하며 동시에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불씨가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시대,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야 할 현실적인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